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알지만 뭔가 무섭고 귀찮습니다. 검사비도 부담스럽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 중에 78%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같은 병들이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이런 걱정도 있지 않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후 자금은 3억이 필요하다는데 솔직히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어도 돈이 들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납니다. 골프는 비싸고 여행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무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어지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자주 못 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고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살, 대구에 살고 있는 박성일입니다. 36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저도 60대 초반에는 똑같았습니다. 매일 TV만 보며 지내고 건강은 나빠지고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말다툼도 늘어났고요.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건가 싶어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80대가 된 지금도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즐기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60대부터 시작한 5가지 간단한 습관 때문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었어요. 이 습관들을 15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자산도 늘어나고 인간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80대인 지금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62살 때까지 건강검진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병원 가는 게 무섭고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80이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본 검사만 해도 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따로 모아두면 충분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또 하나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10분만 스트레칭하고 동네를 2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합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에 약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고 계단 오르기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두 번째 습관은 돈 들이지 않는 취미 갖기입니다. 취미가 꼭 비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서점에서 펜글씨 연습장 하나 사서 매일 한 페이지씩 따라 썼어요.
2,000원짜리 연습장 하나로 한 달은 충분했습니다. 글씨가 점점 예뻐지는 걸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로 그림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무료 강의가 정말 많아요.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동그라미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6개월 후에는 풍경화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무료로 책도 볼 수 있고 문화 강좌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분들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책 읽는 모임에도 참여해서 한 달에 한 권씩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었어요. 작은 취미 하나가 제 일상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려볼까? 어떤 책을 읽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내 형편에 맞는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은행 예금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월 50만 원씩 나누어서 투자했습니다. 30만 원은 안전한 우량주에, 20만 원은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에 넣었어요.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나누어서 투자했습니다.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는 미국의 좋은 회사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 들어있어요.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처음에는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서웠어요.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80만 원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팔까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결과적으로 1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덕분에 자산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5년 동안 넣은 돈이 9천만 원인데 지금은 2억 7천만 원이 되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꾸준히 투자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꾸준히 내가 잃어도 괜찮을 만큼만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최소한의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마음 맞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직장 동료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3명과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비싼 술집에 가지 않고 동네 카페에서 만납니다. 한 사람당 5천 원이면 충분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할머니와는 장 보러 갈 때 서로 도와줍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가끔 반찬도 나누어 먹어요. 돈 드는 일이 아니지만 마음이 든든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되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해오더라고요. 손자, 손녀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놀이공원 같은 비싼 곳에 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함께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외로움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5번째 습관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습관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작은 일들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돈도 부족하고 외롭기도 한데 뭘 감사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이런 당연한 일들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해줬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상품을 발견했다. 이웃이 먼저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감사일기를 쓴 결과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아픈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 건강한 것, 좋은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노트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1,000원짜리 공책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쓰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습관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썼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80대 치고는 정말 건강하다고 하시더군요. 혈압은 130대로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꾸준한 투자 덕분에 자산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도 줄었어요. 비싼 취미 대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자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가끔 가족들과 외식도 할 수 있어요. 셋째,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감사일기 덕분에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TV 뉴스만 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넷째,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걱정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좋아합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 만나는 걸 즐거워해요. 함께 그림 그리고 산책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들,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운동하기 싫고, 투자는 무섭고, 감사일기는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 특히 투자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절반 가까이 손실이 났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 결과 몇 년 후에는 손실을 만회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친구 이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우울하고 외로워하셨거든요. 건강도 안 좋아서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나이 든 사람이 뭘 새로 시작하겠냐면서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설득해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이순자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당뇨 전 단계라는 걸 알게 되어서 미리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 산책을 하니까 혈당 수치가 좋아졌고요. 서예 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요. 투자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월 30만 원씩 투자하고 계세요. 3년 만에 원금보다 50% 정도 수익이 났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생각에 우울해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추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신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변한 걸 보고 놀라워해요. 지금 이순자 씨는 손자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예전 같으면 돈이 아깝다고 망설이셨을 텐데 이제는 건강할 때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멋진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매일 10분씩 집 앞을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고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취미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정말 많아요. 그림 그리기, 요리, 원예, 어떤 것이든 관심 있는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투자는 정말 조금씩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은행에서 파는 간단한 펀드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거나 급하게 큰 돈을 넣지는 마세요. 인간관계는 억지로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편한 분들과 조금 더 자주 연락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되 간섭은 하지 마시고요. 감사일기는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노트 한 권과 볼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하겠지만 일주일만 써보시면 점점 쉬워집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5가지 습관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의지력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어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 투자는 무섭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감사일기도 쓸 말이 없다며 건너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작은 목표부터 다시 세웠어요. 30분 걷기가 힘들면 10분부터, 감사일기 3개가 어려우면 1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습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복을 찾고 저녁에는 감사일기장을 펼쳤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투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중요한 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 쓰기가 힘들면 큰 글씨로 짧게 써도 돼요. 손목이 아프면 컴퓨터나 핸드폰 메모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는 여유가 생길 때 시작하시면 되고, 취미도 돈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집에서 요리해보기.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괜한 걱정 만든다고 말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사기당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럴 때는 천천히 설득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건강해지는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들도 응원해 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제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걸 보고 정말 좋아해요. 가끔은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82세가 된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어요.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에 감사일기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실패했어요. 운동을 빼먹는 날도 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며칠씩 못 쓸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실패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의 기회예요. 저는 투자에서 손해를 보면서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고, 운동을 빼먹으면서 꾸준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 그냥 편하게 살라고 말이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편하게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없는 삶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뇌도 늙어가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요.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같이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도 많아요.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건강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선가 아픈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큰 병을 예방하고 지금 있는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잃을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억지로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깊은 관계 몇 개가 더 소중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좋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82살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일기 한 줄이라도 써보시고 내일은 10분이라도 산책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